오늘 증시가 많이 폭락했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하루 만에 매도했고 그거를 또 받아낸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받아낸 금액이 1조 2,800억인데요. 역대 사상으로 개인이 이렇게 많이 받아내는 거는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오르고 내리고 폭락하고 있고 이게 들쭉날쭉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태고 이제 공포가 들어와 있고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분 때문에 많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설날 이후, 그 사건 이후 개인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치 뭐 황소개구리들이 닥친 대로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처럼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뭐 증시가 오르던 내리던 주가가 싸던 비싸던 간에 1월, 2월, 3월 초까지 그냥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팔기만 하면 사들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건 이후 개인이 순매도인 날이 30일 중에서 5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25일은 그냥 개인이 막 사들인 날입니다. 이 사들인 금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순매수액이라 그래서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산 액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10조 4,387억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그 사건 이후로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요. 7조 3,290억, 7조 3,729억을 팔고 있고요. 기관도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도 지금 4조 522억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기관 같은 경우는 숫자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연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기금이 지금 그때 이후로 1조 2285억을 사줬으니까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연기금을 빼면은 5조 2807억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가 합쳐서 벌써 12조 5천억을 넘게 팔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개인이 꿋꿋이 혼자서 받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와 오늘 3월 9일 코스피가 많이 폭락했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개인이 계속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유럽이 지금 8%에서 10%가량 폭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4% 폭락한 거는 선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슈퍼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아니었다면 벌써 지수는 1800 이하로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궁금한 건 대체 이들이 누군지 이걸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원래 폭락장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던지면 저가 매수를 하려는 개인들이 주식을 이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15년을 봐왔기 때문에 폭락장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모습, 그리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개인들이 사는 모습이, 주가를 폭락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났거든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냥 매물이 나오는 대로 지금 사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아는 그 개인들이 아니라 슈퍼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최근에 2주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계속 개인들이 사들였었고요. 그 다음 2주를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 이후의 모습들인데요. 설날 이후 2주 동안도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사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이들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럼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그럼 고객 예탁금이 진짜로 늘어난 게 맞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고객 예탁금 2014년에는 10조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조를 넘고 있어요. 6년 만에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증시로 꽤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야,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었다는 거는 뭐냐면 주식시장을 사기 위해서 돈이 들어온 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식을 팔아가지고 예탁금이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10조 이상 순매수하는 액수를 봤을 때 예탁금이 줄어야 정상인데 줄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실제 이 자금 순유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고객 예탁금 증감분에다가 개인 순매수액을 더해버리면 실제 자금 순유입액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이 들어온 거를 확인해야 이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그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한 4년 정도 주기로 개인 순자금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점으로 2008년에 한번 급등하게 들어왔고 또 2020년 초에 또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돈이 일시에 큰 금액이 턱턱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2020년 1월, 2월에 16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 돈일까요? 한번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뭐 이 사건을 계기로 좀 한탕을 노려보는 자금이 아니냐. 뭐 여기서 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개인 투자 자금이 이제 뭐 하는 게 신용 돈이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이 신용을 끌어온 돈, 대출로 끌어온 돈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20년 초에 나타난 게 개인의 투자 자금은 급증을 했는데 오히려 신용 비율이 뚝 떨어졌죠. 즉 빚이 아니라 순수하게 새로 들어온 개인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새로 들어온 개인이라고 추정을 하느냐? 기존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계좌가 아닌 다른 곳에다 돈을 별로 쟁여놓지 않습니다. 예탁금에 넣던가 주식을 사던가 이것만 하지 돈을 가지고 갑자기 은행 통장에 넣었다 뺐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쑥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16조 정도를 들고 온 신규 유입이라 보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피셜을 해볼게요. 제 개인 피셜로 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정체가 부동산 세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1100조입니다. 이 돈이 주로 2013년부터 계속 아파트, 부동산으로 쏠려 있었었는데 덕분에 주식시장이 되게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가 잠깐 2017년 말에 비트코인으로 또 이 돈이 또 몰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갔죠. 주식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정부가 2017년에 이제 파리 대책을 기점으로 점점 서울이랑 수도권을 이제 옥죄였는데 이들은 그래도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을 살짝살짝 피해 다니면서 여기저기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뭐 두더지 게임 같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용성마저 규제에 들어가니까 그 돈을 이제 일부가 주식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3월 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20조 정도 자금이면은 이제 부동자금이 한 2%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 부동자금의 선봉대라 볼 수 있는데 이 돈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신경 쓰지 않고 매수에만 집중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주식 개인 투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기법과 많이 닮았더라 이건 거죠. 어차피 단기 주가 차익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처럼 보이는데요. 부동산처럼 몇 년을 보고 우량주를 쓸어 담아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2%의 선봉대가 어느 정도 소모되고 나면 이제 본대가 들어오겠죠. 반대로 2% 선봉대가 손실이 컸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식시장 자체를 매몰차게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까? 제가 이유를 알아봤는데 네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세금이 없어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당 3억 이상 사야지만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요. 뭐 코스피 1%, 뭐 코스피 2%, 뭐 종목당 비율, 그러니까 대주주라 불리는 그 룰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사고 파는 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세력들은 양도소득세에 지금 질리고 질린 거죠. 이 투자 자금들이 양도세가 없는 주식으로 도피한 자금이 아닌가, 들어온 자금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주식 빼고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올렸던 것뿐이지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거의 오른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미국 다우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 거의 뭐 10년 동안 3배가 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더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어요. 코스피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배당을 준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놓으면 임대 수익이 생기듯이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이 한국 시장에서 시가 배당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뭐 미국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국내 주식에도 꾸준히 연 시가 배당률 7% 이상의 배당을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그냥 배당이랑 먹으면서 버텨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세력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저금리예요. 은행 이자가 낮고 기준금리를 이번에 3월달에 내린다라고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제 돈이 은행에 있는 것보다 어디라도 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금으로 가든 달러로 가든 뭐 이제 어쨌든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이 더 나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동산이 과열됐다라고 판단했다면은 아니면 또 규제 때문에 어딘가로 옮겨냈다라고 판단됐다면 돈을 넣기 이제 꺼리는 돈들이 이제 주식으로 많이 피신했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처음으로 보는 슈퍼개인의 등장.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개인을 제가 보기는 정말 처음인데, 이들의 정체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제 부동자금의 일부 중에 부동산으로 했던 자금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내리 10조가 넘고 매수가요. 오늘은 1조 2,800억을 사들이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슈퍼개인의 승리가 될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고마운 호구가 될 건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슈퍼개인들이 이긴다면은 증시로 부동자금들이 꽤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조금 침울해하는 우리 개인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조금 힘내시라고 견디고 좀 버티다 보면은 이런 부동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되는 어떤 가능성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이고요. 지금은 한국의 나머지 증시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가 전쟁까지 벌어져서 유가도 많이 폭락을 했고 구리도 많이 폭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많은 것들이 좀 혼란하고 이런 와중에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